자, 오늘 경제 브리핑 순서는 먼저 종부세 얘기 좀 해보죠. 이거 뭔가 종부세 관련해서 뭔가 완화를 해줄 듯 했는데 결국은 되긴 됐는데 뭐가 반쪽밖에 안 된다. 이런 평가받고 있죠. 어제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돼서 뭔가 처리가 됐긴 했는데요. 기사 보죠. 종부세 대혼란, 선거 때는 깎는다더니 여야 처리 무산됐다.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깎는다더니 그냥 무산됐다. 자, 그러면은 일단 반쪽이란 평가받거든요. 그럼 뭘 해준 건지 보겠습니다. 이거 정리한 게 좀 있어요. 일시적 이주택자들 있거든요. 요거는 좀 중과세를 면제해 준다. 이거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60 이상 저소득 1주택자는 뭔가 납부 유예를 좀 해준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오래 갖고 계시고 약간 고령이고 뭐 오래 이런 분. 근데 이 1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지금 11억인데 14억으로 올린다. 아니다. 절충해서 12억이다. 이거는 안 됐어요, 지금. 이건 연말까지 한번 다시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거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그런 줄 아시는 분 많아요, 지금요. 근데 안 됐어요. 이것만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언론들이 많이 지적했거든요. 자, 그런데 대선 때요.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당연하고요. 이재명 지금 대표도 당시에 뭔가 굉장히 긍정적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솔직히 화나잖아요. 저도 화나던데. 재산세, 종부세 과도하게 올라간 거 차츰차츰 조정해야 합니다. 김남국 의원님. 네. 이거 뭐 선거 끝나서 그렇습니까? 저 얘기 들으면 뭐 바로 해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됐어요. 민주당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실제 안 한 게 아니라 해준 것이고요. 그 지난해 오히려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예. 지난해 국회에서 그 비율을 9억에서 11억까지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그 금액 자체, 그 기준 자체를 예. 훨씬 또 과세하는 금액이 되는 거죠, 네, 그게요. 그 기준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도 한 40% 정도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 지난해 대비 지난 뭐 초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해줬다, 완화시켜줬다 그 비율로 그겁니까? 봤을 때는 한 40% 정도 금액이 깎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이 기준을 14억으로 올리는 건 이거는 계속 반대입니까? 지금 네, 민주당은? 그래서 그 통계를 내봤더니 예. 서울에 한 70% 정도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14억으로 올렸을 때, 그리고 강남 4구에 거의 한 45% 정도, 50% 가까이가 혜택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액으로 봤을 때는 말이 이제 14억이지만 실제 아파트 거래 시세로는 한 21억에서 22억 정도 되는 아파트의 금액입니다. 20억 정도는 되는 네, 아파트가 20억 정도 실제로는.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여야 간에 이 정말 부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소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서민감세,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도와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예. 토론하고 논쟁을 벌여야 되는데, 오히려 정말 있는 분들에게 종부세 비과세를 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하고 있어서 여야 간의 어떤 민생에 대한 지점이, 고민의 지점이 좀 다른 것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재명 당대표 예. 처음에 이제 당대표 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한 게, 서민 임대주택과 관련되어서는 5조 6천억이나 예산을 깎아버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예산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예. 위한 지역화폐 같은 예산도 완전히 전액 삭감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서민을 위한 것은 깎으며 또 부자를 위한 감세는 또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바람직한 예산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말한 거는 이 정도 수준만 얘기한 겁니까? 그럼 그때 생각은? 그 정도 수준의, 그다음에 1가구 2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시적인 어떤 예. 2주택, 그리고 고소득자가 아니라 은퇴한 1가구 고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경우에는 현금의 흐름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즉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감면하는 게 맞다라고 본 겁니다. 예, 최희조 변호사. 그럼 중산층은 국민 아닙니까?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때에 저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결국 부자뿐만 아니고 중산층까지도 지금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조정해달라고 하는데 선거 때는 해주겠다라고 하다가 돌아서고 나니까 나랑 상관없다 이런 것 자체가 프레임인 김남국 것이고. 의원께서는 선거 때 얘기한 건 그거 포함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그 대통령실 옮긴 거에 대해서 비용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 내고 다시 돌려받는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뭐 합의한다고 하는데 이게 합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미루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요. 다음은 무역 얘기 아까 일명에서 잠깐 소개드렸는데 조금 더 분석한 기사가 있어요. 무역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요. 조선 기사. 예. 고환율에도 무역 적자 최대. 지금껏 경험 못한 위기.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윤창희 의원님. 예. 우리가 뭐가 지금 위기입니까? 우크라이나는 뭐 환율 때문에 이제 환율하고 연결이 돼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굉장히 침체돼 있어요. 경제가 봉쇄 조치하면서. 근데 다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는 이제 끝날 그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 중국도 이제 10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종신 주석 되면은 아마 이제 경기 부양책을 확 쓸 가능성이 그럼 있죠. 수출이 우리가 좀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10월 중국부터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고 예. 우크라이나 종전 내지 휴전이 됐을 때 거기서부터 식량과 에너지 값이 떨어지면 요렇게 아주 심각한 예. 무역 적자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기사로 태풍 얘기 좀 소개해드리죠. 지금 이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크레인도 날릴 위력 흰남노 엄청난 힘입니다. 한반도 상륙 가능성의 초긴장. 지금 사진 보시면 요 정도 와 있습니다. 지금 요 정도. 여기 제주도죠. 한반도고. 자꾸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딴 데로 좀 확 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 오면 이거 안 좋습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